예, 방금 소개받은 이상수라입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반갑고요. 오늘 제 발표 내용은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과 더불어 지금 협회, 의료기 산업계가 담고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있어왔던 신호기술 평가 관련 논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HTA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디어나 많은 보도자료 여러 가지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그 신호기술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많은 이해 당사자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 주도로 TF를 결성했고요. 저희 의료기 산업협회도 중요한 하나의 스테이크홀더로서 참여를 해왔습니다. 작년도 8월 28일 이후에 첫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킥오프 미팅을 했고 그 이후에 1차 회의, 그 다음에 4차 회의에 걸쳐서 저희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를 통해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스테이크홀더로서는 보건복지부, 내과, 심평원, 시약처, 업계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협회 차원에서는 작년 말에 저희가 HTA 제도에 대한 개선 관련 정책 건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당연하게도 신호기술 평가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업계에서 신호기술 평가 제도에 대한 어떤 반대나 이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헬스케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어떤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협회에서 저희가 내과의 그 임태환 원장님 모시고로 저희가 한번 공청회도 해봤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저는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토론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모든 당사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었고 그래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그 건강보호제도 상에서 개선하고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신호기술 평가 제도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공단하고 심평원에서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그 신호기술 평가 제도를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건강보험제도라고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그럼 간단하게 저희 의료기 산업협회 정책 건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과 쪽에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신호기술 평가 신청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정한 신호 기술인지 혹은 유사 기술인데 다른 어젠다가 있는지 이런 논의가 좀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적지 않은 숫자가 실제로 신호기술이라는 부분보다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어떤 난맥상으로 해서 신호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굳이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게 신청 사유로 보게 되면 별도 수가 산정 혹은 수가 인상, 그다음에 많은 그 일회용 치료 재료들이 그 수가에 묻어져 있는 별도 산정 불가라는 이름으로 수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어떤 의도적인 신호 평가를 신청하는 그런 좀 현황이 좀 많이 눈에 보다졌습니다. 그래서 이해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협회 차원 의견은 한 3가지 경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행위와 재료 두 가지를 목적으로 다 담고서 저희 신호 평가를 하는 경우 혹은 아닌 경우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호기술 평가 신청 검토 결과 기존 기술로 결정된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요양기관 등에서 신청한 결정 행위의 조정 신청인 경우. 세 번째로는 치료제료 제조사 등에서 신청한 결정 치료제료의 조정 신청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좀 저희가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경로인 경우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크게 개선된 경우, 입증된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어떤 직권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에 사전 상담 제도, 프리컨설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 경로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 따라서 의사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에 대한 비교 기술과의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경로 같은 경우에는 행위수가에 포함된 별도 산정 불가 치료제의 별도 산정 전환이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달에 심평원에서 재료관리실이 새로 신설이 됐고 시장에서 분명히 지금 역동적으로 좀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개선책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드린 건 당연히 결국에는 이게 원가 부분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역직감 마련, 그 다음에 안전성 요소는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로 별도 산정 여부 결정 기정하는 데 표안은 지금 현재 개발된 상태라고 좀 알고 있고요. 업계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간에 있었던 그 TF에 좀 간략한 내용이고요. 또 진단검사 분야 같은 경우는 이런 의견이 대답드렸습니다. 기존 기술로 분류되지 못하는 새로운 원리의 간이검사, 여기서는 신속검사와 환자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포괄적인 신호기술 평가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일 규정하에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일단 그 기재부 발표를 말씀드리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연장께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시검토제도, 빠른 행정적인 검토제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발표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절차를 따르지 않는 신속함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아까 오전에 캐드스에서 연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패러렐 리뷰가 지금 좀 트렌드로 지금 자리가 잡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좀 더 활성화되면 어떤 절차를 좀 어긋나는 방법보다는 좀 더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TF 활동 결과에 따라서 일단 기획재정부 발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께서 이거는 보셨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업계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약처와 보건복지부, 심평원, 그다음에 내과에서도 약간의 이해는 좀 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간은 결국에는 안전성, 유효성의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부분인데 방법론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업계 대표로 많은 회의를 참여하면서 듣게 된 수혜는 뭐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신용기술 평가 제도로 논의하기도 좀 더 바쁘고 많은 논의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 제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세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어떤 이게 운명인지 오전 세션 때도 나왔지만 이게 건강보험 제도에 우리가 시작부터 한계로 인해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 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좀 더 신용기술 평가 자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단은 동시검토뿐만 아니라 일단은 시약처에서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장에 진입한 후에 안전성 유효성 판단해서 제품의 어떤 시장 진입을 쪽진 혹은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발표 요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활동하다 많은 부분은 그럼 신호기술 평가 대상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시약처에서 보는 것은 재료에 대한 부분이다. 재료에 대한 안전성 요소 부분이다. 그리고 내과에서 보는 것은 어떤 시술, 행위에 대한 안전성 요소 부분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좀 활동력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오전 세션 때 캐드스에서 나오신 연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이게 value for, 그러니까 컨셉, proof of concept인지, proof of value인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떤 인식을 전환하든지 혹은 안전성, 유효성을 보겠다는 것인지 안전성 및 효과성을 보겠다는 건지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이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이해 당사자들한테 설득을 구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약재 같은 경우에는 시약처에 허가받은 제품이 심평원에 가서 물론 경제성평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가 메타 분석이 토대가 돼서 그 분석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약재 같은 경우에는 좀 심평원에서 다 HT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재료와 진단 검사, 장비 같은 관련 행위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메카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시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서 어느 건 시장 진입이 비급여 형태가 어떤 건 진입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아직까지 혼란을 느끼는 건 또 사실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 또한 이해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일반론화해서 보통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걸 설득하기는 아직까지 좀 힘든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개발 유망 의료기술 탐색 제도입니다.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부터 필요성을 많이 느껴왔고요. 결국에 단어 자체는 거창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에비던스 갭을 빨리 조기에 확인을 해서 갭을 채워서 안전성, 유효성 있는 제품, 유망한 기술이 시장에 진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갭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CED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계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결론 내린 어떤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HT 원칙은 다음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균형된 제도 및 절차. 두 번째는 평가 단계에서의 의견 제시 기회.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 특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환자 중심 케어 및 독립적 의학적 판단에 대한 중요성 인식. 기술 평가 시 폭넓은 사회적 관점의 고려. 마지막으로 개선된 HT 기준 및 방법 동료를 위한 글로벌 HT 네트워크 활용.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 세션 때 나이스하고 캐드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메카에서 지금까지 말씀해본 동일합니다. 아직 그 원장님께서 임찬 원장님께서 아마 그 백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백서에도 인용이 담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봤을 때는 업계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HT의 원칙이나 대한 공통된 이해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원칙과 더불어 혁신적 신의들이 사용되지 않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균형된 관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